본 동영상은 영화 염력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부산행에 대한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해? 서론이 있으니까 서론이 싫으신 분들은 약 3분 정도 앞으로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가 밝자마자 수많은 걸작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갑시다. 일거리가 끊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긴 한데요. 뭐 그렇게 혼자 열심히 가? 애들은? 야이 씨발 새끼야. 야 어디, 야 화장실 가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 어디로 가 이 새끼야? 와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아 진짜 휴가 좀 가자 진짜. 아우 답답해 진짜. 염려까지 다루고 나면 또 이 영화도 있죠. 와 나 이 영화 억지로 볼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네. 구 신동엽, 현 신재호 감독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재주로 영화를 계속 찍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들이 무려 내 사랑 싸가지, 4교시 추리 영역, 서유기 리턴즈, 응징자, 치외법권, 대결. 와 씨바 필모 대박이다. 와 존나 예술이다 이거 씨바. 진짜 놀랍지 않냐? 와 서유기 리턴즈 빼고 다 봤어. 너도 대박이다 이 새끼야. 이걸 왜 다 보고 앉았어? 지새끼 아니야 이거. 아니 이 정도면 본인이 재능이 없다는 걸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무슨 지구력인가요 이건? 지구력이야 뭐야 이. 아니면 되게 낙관적인 분이신가 보네. 이 정도면 이분은 빌딩 꼭대기에서 머리부터 떨어질 때도 주변 경치 감상이 가능하실 분일 겁니다. 그건 그렇고 창정이 형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신재호 감독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겁니까? The poison you just drink up. 무슨 약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죽여버리고 감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2018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면서 거의 핵폭발 수준으로 폭삭 망한 영화는 바로 염력입니다. 이게 뭔 일이다냐. 원래 걸작이라는 게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이 보이는 영화가 망할 때보다 기대작이 망해서 걸작이 될 때가 정말 재밌고 깔거리도 많은 법이죠. 뭐 그렇다고 제가 남이 망하는 걸 즐겁게 본다거나 뭐 이렇단 얘기는 아닙니다. 뭐 춤이야 그냥 음악이 나오니까 추는 거고요. 저는 연상호 감독의 전작인 부산행을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막판에 갑작스럽게 기저귀 광고스러운 화면이 등장해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사실 애 아버지가 죽을 때 생각할 게 자기 애 말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오글거리긴 해도 이 장면 때문에 영화 전체의 감상을 망칠 정도로 이 장면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분이 조금 더 야 민영국 너 어디야? 네. 부산행은 장점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그동안 우리가 재미있게 봐왔던 좀비 영화들의 클리셰를 적절히 이용하면서도 의외의 지점에서 조금씩 비틀었죠.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이 새끼가 하면 됐어. 그리고 그 비틀림이 존재하는 지점은 한국 사람이라면 제법 소름이 끼칠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이런 갑분싸가 제법 그럴싸했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요. 무조 그렇지 다치겠네. 뭐니뭐니 해도 최고는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좀비 때 한가운데로 돌격해서 무슨 벌레 때려잡듯이 좀비를 잡아 조지는 마블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냥 남의 거 대충 가져다가 베껴서 한국판이라고 우기는 이따위 필름 쓰레기들이 아니라
부산행은 진짜 한국에서 먹히는 좀비물을 만들어 보고자 엄청나게 고민한 흔적이 보였고, 무엇보다 감독이 좀비물이라는 장르 영화에 진짜 애정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상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도 기대를 하고 극장에 가서 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좀비물에는 애정이 많은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슈퍼히어로 영화에는 전혀 애정이 없다. 사실 이 영화는 스토리라인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류승룡한테 초능력이 생겨서 자기 딸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민들 편에 서서 싸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 세력들과 맞짱을 붙게 되고, 뭐 결국은 슈퍼 초능력을 발휘해서 다 조져버리고 딸을 구하고 빵에 간다. 뭐 이 정도인데요. 이런 간단한 스토리에 심지어 제목이 염력이라면 당연히 이건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 영웅질을 하는 슈퍼히어로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객들도 기본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극장에 갈 거고요. 엑스맨의 오프닝이 자꾸 생각나는 이런 오프닝을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염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히어로는 류승룡이 연기하는 역사상 최고의 비호감 초능력자입니다. 무슨 한국형 히어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비호감에 밉상에 멍청하고 등신 같고 갖다 둬. 뭐 그런 아저씨입니다. 이 인간은 처음 등장할 땐 거의 7번 방의 선물의 용구가 생각나는 모질이 멍청이로 등장합니다. 전 커피 누가 이렇게 훔쳐가래요? 네? 그나마 용구는 착하기라도 했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얘는 거 아니야?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아줌마? 허구한 날 술이나 처먹고요. 아 그걸 그렇게 티나게 많이 갖다 먹으면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까지는 내내 연락을 끊고 살던 전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돌아가셔서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장례식에 오게 되고 장성한 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딸은 철거민들과 함께 힘들게 싸우고 있는 중이고,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밤엔 남자분들은 여기 좀 지켜주세요. 저도 같이 분위기 파악 있을게요. 못하고 꼰대 같은 소리나 해댑니다. 야 네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남아? 새벽에 집 나갈 때 나랑 눈 마주친 거 기억나요? 애한테 평생 남을 상처를 남기고 떠난 주제에 모른 척했잖아요. 나.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이 살았으면서 뭘 이제 와서 애비 노릇을 하려고 드는지 야 이제 와서 아빠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일단 비호감이고요. 이런 인간 쓰레기가 초능력이 생기면서 뭔가 좀 인간답고 간지 넘치는 영웅으로 변모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러려면 힘이 생기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주인공의 캐릭터를 제대로 묘사했어야 됩니다. 빨리 따라가. 비슷한 주제의 영화 크로니클을 보면 이 연약해 보이는 주인공에게 초능력이 생기고 Dude, I hate you. 조금씩 광기에 물든 악당으로 변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인공한테 공감까지는 못하더라도 주인공의 행동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얘는 악당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정이입도 되죠. 뭐 막판엔 약간 좀 이상해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류승룡은 자기에게 초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작 한다는 짓이 나이트에서 마술쇼 부려서 취직하고, 아니 원래 직장이 은행이라면서요.
그럼 일단 도덕적인 관념은 덮어두고서라도 대가리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딸한테 찾아와서 이런 넥타이 쇼나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야, 불편하더라도 같이 지내자. 어? 아빠가 좀 이상한 능력이 생겨서 나이트장에 취직이 됐어. 근데 이상한 능력이 생겼으니까 같이 살자는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능력이 안 생겼으면 계속 모른 체하고 살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아빠가 좀 이상한 능력이 생겨서 지금 이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다른 데다 차려줄게.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엄청난 흠결이 있는 이 주인공이 무슨 뭐 배드에스 같은 간지라도 나느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의 영웅질 복장은 2000년대 지오다노에서 협찬받은 것 같은 면잠바, 면바지 코스튬에 이미 포스터에서부터 너무 심하게 먹고 있죠, 바지를. 염력으로 이런 거나 좀 빼지. 표정은 일관되게 마치 10년 먹은 숙변을 뽑아내고 있는 악성 변비 환자의 표정을 짓고 괴상한 비명을 질러대죠. 염력이라는 능력의 간지 포인트는 물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뽀대나는 손짓으로 조종하는 건데 여기는 조종이 아니라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오랄 염력인가요? 지랄 여운병한다 진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장면이 주인공만 병신으로 보일 뿐 전혀 웃기지조차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쫄쫄이 유니폼 입고 설치는 양키 히어로스러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좀비 때려잡던 마블리가 뭐 손에서 쇠손톱이 튀어나왔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초능력 히어로라면 최소한의 간지는 있어야죠. 아니 무슨 한국형 히어로는 전부 다 막 구질구질하게 배 나오고 막 집 청소 안 하는 아저씨들밖에 없어 씨발. 아주 노노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비상식적인 능력을 다룰 땐 그 능력의 한계치를 명확하게 설정해둬야 됩니다. 관객들이 주인공의 능력치를 정확히 알아야 어리둥절해하지 않겠죠. 막판에 류승룡이 갑자기 각성해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무슨 범퍼카 처음 타보는 초딩처럼 어설프게 만들 게 아니라 그 전에 주인공이 비행 연습을 하는 장면을 짧게라도 넣었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Okay, hold on. Bullshit. I'm up. Are you kidding me?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날기 시작하면 관객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쟤 날 줄 알았어? 언제부터 날 줄 알았던 거야? 크로니클이 뭐 무슨 명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잘 만든 영화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작은 디테일까지 미리미리 설명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초능력 난장판이 벌어져도 관객들이 제대로 몰입을 할 테니까요. 첩첩산중이라고 거기다가 CG까지 어설프기 짝이 없죠. 주인공 멋없고 CG는 구리고 능력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어디서 재미를 느끼란 말입니까? This isn't freedom. This is fear. 이쯤에서 또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용산 참사를 다룬 대중영화인데 주인공이 너무 멋져버리면 다루고 있는 사건에 시선이 안 간다. 감독의 의도다.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 아니요. 저 또한 용산 참사가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진득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굳이 염력이라는 소재를 쓸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차라리 심은경과 김정민을 주연으로 해서 사건을 제대로 조명하는 드라마를 만들든가 했어야죠. 괜히 또 유족들 직접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러나 이 영화에서 정작 철거민들은 본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까도 한바탕 하고 갔어. 의미 있는 대사 한 줄,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 하나 보여준 게 없습니다. 주인공이 와서 초능력을 부리기 전까진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당하기만 했죠. 물론 그 중에 최고는 변호사였습니다. 저 혹시 루미 씨 아버님 되시나요? 얘는 이 영화에 결혼합니다. 연애질 하러 나온 거죠. 결혼? 네, 루미 씨랑. 차라리 뭐 이쪽도 그렇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택시 운전사처럼 외부인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을 제대로 조명하는 기능적인 면이라도 있던가 염력의 주인공은 그냥 나와서 웃기지도 않는 개그만 졸라치고 있습니다. 감독이 진지하게 다루질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바라보겠습니까? 결국 CG를 덧칠하고 주제를 초능력으로 하고 제목을 염력이라고 지은 건 다루고 있는 배경이나 사건이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장르물로서 흥행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장르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과 준비가 선행이 됐어야 합니다. 관객이 용산 참사에 희생당한 분들 때문에 재미없는 영화를 억지로 보고 있어야 할 의무 따위는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용산 참사가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호주머니에 돈 채우는 데 쓰여져야 됩니까? 의도만 좋았던 건 세상 쓸모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망해버리면 오히려 그 의도까지 의심당하기 때문이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 얼마든지 다뤄도 되지만 그런 이슈들을 다룰 때 감독들이 더 대가리 터져라 고민해야 하고 더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염력! 의도는 좋았으나 의도만 좋고 나머지는 전부 나빴던 이 영화의 등급은 할 만큼 하고 있어 이 새끼. 할 만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볼 땐 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에서 자꾸 정유미만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물들이 지나치게 전형적이고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데 정유미 혼자만 이 장르의 법칙을 완전히 깨고 있죠. 부산행을 보고 마블리만 생각나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론 정유미 씨가 참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뻐서이기도 하고요.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billfold?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s.